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호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데이터별 인공지능 기술 동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받아서 기계가 모델이 학습을 하고 저희가 예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도식화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계 학습을 만들기 전에 어떤 목표가 있어야겠죠. 어떤 걸 학습을 하고 어떤 걸 예측을 할지, 그런 걸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네이버에서 뉴스 기사가 데이터로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 목표를 주제를 탐지를 한다라고 정할 수 있겠죠. 이게 하면은 뭐가 좋아질까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기사를 쓴 기자님들이 따로 내 기사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노출돼야 될지 막 손으로 입력을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기계 학습이 원하는 카테고리에 넣어주고,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의 기사를 쓰신 분들이 그 기사가 바로 그걸 이제 보시는 분들이 거기서 볼 수 있도록 탐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은 이제 저희가 그 컴퓨터에게, 이 모델에게 이제 이 어떤 게 이 기사에 대한 주제야라고 정답을 알려줄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뉴스 기사와 주제의 쌍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학습 모델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학습 모델들은 이제 그 데이터에서부터 예를 들면은 이게 뉴스 기사에 스포츠 선수 이름들이 막 나오고 경기 스코어가 1대0으로 끝났다. 이러면 거의 보통 스포츠 기사구나라는 거를 모델이 자동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성능 평가를 또 해야겠죠. 성능 평가를 실제로 해보니까 한 90% 정도 잘 되네. 10%는 왜 안 됐을까? 살펴보니까 여자 배구는 아직 취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제 왜 그런지 따라가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정답 데이터에 여자 배구 선수들 이름 목록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기계가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은 기계 학습 모델들은 이 준비한 목표와 데이터에 철저하게 기반해서 예측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파이프라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기계 학습이 어떤 것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능한 최대의 성능이 대략 이 정도까지는 되겠구나라는 걸 대략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오늘 어떤 각 데이터별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좀 자세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짧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자연어랑 영상 이미지에 관련된 주요 진보들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기계학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어의 이해, 그리고 자연어의 생성,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연어의 이해는 그냥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람이 쓴 글들을 이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사용자가 쓴 글들을 번역하는 부분도 이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계 독해 같은 부분은 저희가 수능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푸는 부분도 독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됩니다. 이제 제가 임의대로 이 색깔을 이제 사용을 해서 성능을 대략적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까만 것들은 이제 지금의 개발된 모델이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간단한 건 잘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빨간 거 같은 경우는 잘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최근에 잘 되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런 데이터 준비 이 부분에서, 파이프라인에서 이 데이터 준비 부분에서 정말 커다란 혁신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그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왜 가장 큰 혁신이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지만 잘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언어 모델이 생김으로써 어느 정도 말을 이해하는 모델이 있게 됨으로써 그냥 단순히 기사를 넣는 게 아니라 이 언어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잘 된다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신문 기사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손흥민의 벌리전 원더골이 프리미어리그 올해 골에 땡땡땡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정되었다가 굉장히 적절한 말이겠죠. 근데 여기에 올해의 골에 따뜻하다, 덥다 이런 말이 나오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근데 사람은 이게 굉장히 쉬운데 기계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 거를 보고 뒤에 거를 예측하는 게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언어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AI라는 이제 큰 회사에서 그 웹상에 공개된 3천억 개의 문서로부터 40억 원을 들여서 이런 그 언어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손흥민의 이 올해의 골 선정된 뉴스 기사가 또 굉장히 많겠죠. 뭐 국내에만 해도 몇백 개 기사가 쏟아지고 뭐 영국에도 기사가 많이 나왔겠죠. 저희가 그 기사들을 다 모아서 손흥민의 올해의 골에 라는 이 비슷한 글이 있는 것만 다 모아보게 되면은 어떤 단어가 나올 법하다라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게 되면은 이제 이 언어 모델이 이 뒤에 어떤 글이 어떤 단어가 나올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정보를 이제 컴퓨터는 이렇게 자기만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고차원 모델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컴퓨터는 이 스포츠 기사에 대한 이 손흥민에 대한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0.5, 0.8, 0.0, 0.0, 0.01.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스포츠에 대해서 위에 숫자 두 개가 굉장히 큰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스포츠에 대한 기사가 이런 컴퓨터는 이제 0.5, 0.8 정도로 특히 첫 번째 이 두 개의 숫자가 이렇게 큰 숫자를 가지면은 대략 스포츠에 대한 거구나라고 컴퓨터는 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보기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뉴스 기사에 어떤 글을 주지 않고 이 숫자만 잘 바꿔서 주게 되면은 아주 작은 정답 데이터를 이제 주더라도 이게 뭐 스포츠에 대한 건지 연예 기사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이 언어 모델에게 우리 인공지능 시대의 청년들의 고민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청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길게 대답을 했지만 정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럴듯한 대답을 합니다. 사실 뭐 멘토가 여기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정도로 정말 훌륭한 답을 줬는데요.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언어 모델이 또 굉장히 멋진 답을 줬는데요. 저는 연구자들이 이거를 빨리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현재 인공지능에 의해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어떻게 수능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는 살펴보게 보니까 저는 이제 그들이 인간이 진화하는데 이 인공지능이 어떤 가이드를 줬으면 좋겠다. 이 가이드를 주는 형태로 이제 그걸 받아서 인공지능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인공지능이 대답을 한 겁니다. 정말 이렇게 멋진 대답이죠. 이 정도로 이제 언어 모델이 굉장히 많은 문서를 학습을 하게 됨으로써 정말 그럴듯한 대답을 이제 만들어 주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자기 컴퓨터만이 이해하는 어떤 고차원의 숫자 데이터로 가지고 있게 되니까 굉장히 작은 정답 데이터를 주더라도 빠르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지만 또 언어 모델들에게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2 더하기 2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뭐 인간에게는 뭐 굉장히 쉬운 대답이죠. 근데 내 정답은 6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뭐 왜냐고 했을 때 저희가 따라가 보자면 언어 모델은 그냥 그럴듯한 대답을 만들어 줄 뿐이지 아주 정확한 대답을 주는 건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언어 모델만 가지고 어떤 응용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제 기계학습 모델을 따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롭게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음성 인식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겠죠. 이거는 구글에서 이제 2018년 19년에 발표한 구글 듀플렉스라는 서비스인데요. 한번 제가 동영상을 짧게 준비해봤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sistant actually calling a real salon to schedule an appointment for you. Let's listen. 인공지능에게 미용실 예약해 줄래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실제 사람이고 How can I help you? 왼쪽이 Hi, I'm calling to book a wome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a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